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히 애틀랜타의 교외 지역인 그위닉 카운티는 일명 남부의 서울로 지칭될 만큼. 2. 미국은 사거리 연장 대포 프로젝트를 실시해. 3. KF-21 국산화 비율 100%. 한 특화 엔진 독립 전력 질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주요 외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한국 관련 뉴스로 인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 기업에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오랜 우정을 쌓아온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과 40년 동안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어온 조지아주에서도 미국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미국 연방과의 분리를 시도하는 조짐이 보이며 미국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지아주 정부가 한국과의 오랜 우정으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유치했으나 미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정부는 미국 연방 정부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조지아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차가 조지아주 동부해안에 위치한 서베너에 55억 4천만 달러, 7조 8천억 규모로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현대차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그동안 산업과 금융 부문에서 줄곧 소외받아왔던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신흥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조지아주 사회의 이 같은 기대에 찬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전통적인 산업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러스트벨트, 북동부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의 중앙정부가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조지아주에 이처럼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40년간 이어져온 두 나라의 깊은 우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일찍이 40년 전부터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눈여겨본 조지아주 정부가 1985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주정부 사무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뒤이어 조지아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마침내 10년 만에 큰 결실을 맺게 됐는데 바로 1996년에 SK그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페트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경제 강대국과 우정의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시장 분석 기업 FDI 마켓츠 제로엘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무려 125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위를 나타낸 일본 기업들보다 2배나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가 공개한 그래프 자료를 보면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규모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단연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음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에서 2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월등히 많은 고용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40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과 조지아주의 끈끈한 우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05년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인 기아차가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인 웨스트 포인트에 10억 달러를 들여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이 마을에 키아빌이라는 애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기아차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은 대다수의 섬유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실업난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아차의 투자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다름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의 투자에 감동한 조지아주 정부는 기아차를 위해 재산세 감면과 도로 및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맞춤형 노동력 훈련센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4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지아 정부의 노력은 세계 경제의 치열한 자본 경쟁에 대응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필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다른 주 정부로부터 모범이 되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가 조지아주에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인센티브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아차에 투자가 있기 전인 2003년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소니 퍼듀 조지아주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 기아차를 상대로 끊임없는 구애를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받아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당시 조지아주의 경쟁 상대였던 미시시피주에서 조지아주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10억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안했지만 기아차는 조지아주 주지사와의 우정을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었다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1985년부터 한국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지아주는 SK에 이어 기아차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급기야 올해에는 현대차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기아차와 현대차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 역시도 조지아주에 대규모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2곳이나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조지아주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결국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조지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식간에 일소시켜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여느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또한 연방정부와의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줄곧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해냄으로써 이제는 그 어떤 지역보다 미국의 통합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지아주의 대도시인 애틀랜타에는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애틀랜타의 교외 지역인 그위닉 카운티는 일명 남부의 서울로 지칭될 만큼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한국과 조지아주가 40년 동안 맺어온 남다른 우정이 최근 들어 미국 정부에 의해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 제작된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짓기로 했던 현대차로서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정책 발표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두고 비단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된 조지아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주에 미국 정부와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이자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라파엘 워녹 의원 또한 이에 반발해 한국차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조지아주 사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미국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분리주의를 태동시킬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키려던 조지아의 오랜 염원을 미국 정부가 산산조각 낸 만큼 조지아주 사회 또한 이에 맞서 독립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조지아주 정치권이 미국 정부를 향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상원의원 취임 이후 첫 외국 순방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민주당 소속의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양국의 핵심 국가안보와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의 지역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근간까지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마저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책을 남발할수록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 계약 이후 폴란드 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협박할 정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일 정도였죠. 우리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값싼 무기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던 중국은 한국을 더욱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무기 수출에 별다른 실적이 없었던 일본은 한국 방산에 자극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무기체계는 주로 전투기와 전차, 포병 무기입니다. 기존의 서유럽 방산 기업들도 이런 무기체계 라인업을 갖추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의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유럽 방산업체의 무기 가격은 지나치게 비싼 데다 계약 후 납품까지 4터부터 5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또 유지비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엔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국 방산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동유럽 각국에선 서유럽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체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계공업 분야에서 장인의 나라로 정평이 자자했던 독일산 무기는 최근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며 가장 불신받는 무기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유럽 방산 시장을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여겨오던 독일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 가장 신뢰받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대표 국산 무기는 K9 자주포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고, 국군을 소개할 때면 빠지지 않는 이 자주포는 1990년 생산이 시작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국산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K9 자주포 최신형인 K9A2 위 영국 현지 성능 시연 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인데요. 분당 9발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갖춘 K9A2는 기존 K9 자주포보다 향상된 화력, 이동성 및 생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병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DVD 포럼 2022에서 한화디펜스는 국제 컨소시엄인 팀 썬더부스를 열고 한국형 K9A2 자주포를 전시했는데요. K9A2 자주포가 영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송 과정과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보도됐고, 영국 현지 크로스컨트리 트랙에서 전지형 기동성을 선보이는 모습까지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화디펜스가 영국의 K9A2 자주포를 선보인 건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체계 자주포 획득 사업에 제한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영국은 포병용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구매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세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최근 영국 현지 방송에서는 한국의 K9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K9 썬더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자주곡 사포의 최신 버전입니다. 앞으로 영국군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죠.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자주포 1,500대가 운용 중이며 폴란드가 최근 672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사는 AS-90 자주포를 대체하는 무기로 이 자주포를 영국에 판매하고자 입찰 중입니다. 2030년까지 AS-90 자주포는 사용 중지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한화디펜스의 유럽 입찰팀 팀장은 전 핀란드군 대령이었습니다. 8.05m 길이의 포신에 일반 포탄을 사용하면 사정거리가 40km까지 됩니다. 특수 포탄을 사용하면 사정거리는 6,070km까지 늘어나죠. 비포장도로에서 성능이 탁월하며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70km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영국 입찰을 위한 신형을 개발 중이며 영국군을 위해 더욱 향상된 도로 이동성을 제공하고 연료 소모를 33% 줄여주는 고무 트랙을 K9에 장착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무게도 2톤 줄어듭니다. 고무 트랙의 무게가 2톤 가볍기 때문이죠. 정확도 측면에서는 현대 무기로서 이 전차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정확합니다. 크기가 작은 편이고 현대식 포탄을 사용한다면 어떤 거리 내에서도 타깃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52 구경장 155mm 곡사포를 주포로 하며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 장착하고 단 3명의 인원으로 조종 가능합니다. 제조사에서는 15초 내에 3발을 발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 발포 속도는 3분당 8발입니다. 적군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발포 후 이동 가능한 것이죠. 현재까지 K9은 우크라이나에 기증된 바 없지만 이 전쟁으로 유례가 없는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하는 포는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형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은 자주포를 요청하고 있으며 자주포를 사고자 하는 새로운 고객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아직은 유럽 고객 중 K9을 기증한 적은 없지만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많이 구매하고 있고 이미 크라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 자주포로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훌륭한 자주포입니다.
한화에서는 계약이 진행되면 영국산 버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입찰이 성사된다면 K9A2의 차체와 포탑, 구동열이 모두 이곳 영국에서 제조될 것입니다. 생산조례는 수입할 것입니다. 다음 입찰은 내년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이 최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방산업계가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K9 이 세계 최강 능력으로 평가받으면서 수출 시장을 놓고 해외 각국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죠. 미국은 사거리 연장 대포 프로젝트를 실시해 사거리 70터부터 100km에 달하는 XM129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전통의 기갑 화력 강국인 독일 역시 신형 자주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K9 과성능 증대와 관련해 초장사정 화포체계 사거리 증대 기술 과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7년 8월까지 496억 원을 투자해 K9 화포체계와 신형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K9 사거리를 현재 40km보다 2배가 넘는 80km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에 이번 과제의 핵심은 58 구경장 무장 기술과 신형 고체 연료 램제트 추진탄 개발입니다. 현재 K9에 적용된 52 구경장의 포신 길이를 더 늘리면 포신이 길어진 만큼 포탄이 멀리 정확하게 날아가지만 반대로 기동력이 떨어지거나 진동, 휘어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소재 기술과 가공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연구와 개발을 거듭하면서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폴란드,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 핀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한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효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방산 수출의 유럽 최대 목표 국가는 영국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국방력으로 세계 10대 국가에 자리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 단 두 국가뿐이기에 국방 핵심 국가에 우리 방산이 진출하는 것은 기술을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산업 세계화는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이 있을 것입니다. 국산화 비율만 무려 65%에 달하는 KF-21. 이제 대한민국에 남은 건단 하나. 제트 엔진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대한민국 엔진 독립의 기적 같은 사례들을 마침내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제트기용 첨단 엔진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그동안 반쪽짜리 국산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본격적인 세계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4일에 개최된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직접 제트기급 첨단 엔진을 언급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이 밝힌 제트기급 첨단 엔진은 추력만 IB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KF-21에 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선언대로 대한민국이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항공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업 발표의 의미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제연소 추력이 22,000lp이며 이마저도 20년 전에 개발한 엔진인데 반해 한국은 고작 만 IB급을 이제 만들어서 언제 KF-21에 탑재하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능 좋은 외산 엔진을 사는데 비용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방위산업에 대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외산을 쓰는 게 더 현명하고 저렴해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시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국산이 아니라 외산을 쓰고 있었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만들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던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산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조건 국산화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국산화의 늪이라는 고질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수십 년째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는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기 개발에서 되도 않는 능력으로 너무 큰 꿈을 꾸다가 세금만 날려먹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전투기용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항공우주협회와 항공우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항공우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해당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과기정통위, 방위사업청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출고, 발사체 핵심 기술 확보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자축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발언이 모고 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목을 받은 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산자부가 다른 국내 기관들과 함께 친환경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UAM과 제트기급 첨단 엔진을 개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방산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직 한계가 뚜렷해 보이던 전투기용 엔진 개발이 미국처럼 본격화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제연소 추력 5500LP급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팬 블레이드로 엔진에 유입된 공기 중 일부를 바로 배출해 추력을 만드는 제트 엔진의 한 분류입니다. 공기를 많이 배출시키면 연비는 높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고바이패스 엔진이 되고, 반대로 대부분의 공기를 압축기로 보내면 연비 효율은 떨어져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기동성과 가속력을 요구하는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대부분 저바이패스 엔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한국이 개발 중인 5500IP급 저바이패스 엔진 정도면 최근 추락한 F5ES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J85 터보제트 엔진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코어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팬 블레이드까지 완성된 완성품의 경우 이보다는 훨씬 강력한 11,000LP까지 추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트 엔진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할 2030년대 초반이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탐재된 F404 엔진이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탐재되는 M88과 맞먹는 국산 엔진을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엔진을 완성하면 곧바로 국산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 외산 엔진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례로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추력만 IB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완성했습니다. 1983년 도입되어 2018년 퇴역한 A18A B 레거시 호넷에 탑재됐던 F404G240이 터보팬 엔진이 그 주민공인데요.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11,000IB 추력을 낼 수 있었으며 F터버너를 사용하면 17,000LP까지 무난히 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 개량형 엔진이 FA-50에 탑재되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항공엔진 격차는 무려 50년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엔진을 만들더라도 그 사이 미국이 더 강한 엔진을 만들어버리면 군용기 엔진으로 쓸 수 없을 테니 차라리 성능 좋고 믿을만한 미제 엔진을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지 못했을 때나 맞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항공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자체 제작, 개발한 국가들은 많아도 항공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에 강하고 내구도가 강한 소재와 우수하며 정밀한 부품 가공 기술, 그리고 뛰어난 설계 능력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것이며, 일단 한번 성공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트 엔진까지 국산화한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산 엔진 도입은 당장은 저렴하고 편해 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위기가 생겼을 때 군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란민데요.
과거부터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던 이란은 종교혁명으로 반미 세력이 정권을 잡자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판매됐던 미국산 전투기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란의 국방력은 곤두박질 쳐졌는데요. 이를 눈여겨보던 이라크가 얼마지 지나지 않아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란은 두 나라의 무력 분쟁으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부품이라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크에 무참히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혈맹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위기로 한국을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절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국이 제품 가격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받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엔진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산화만 밀고 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기 개발은 억지로 무리하게 개발을 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기 딱 좋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무기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중 하나가 K-11 복합소총입니다. 미국이 ECW를 만들다 포기했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열정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각종 결함을 결국 해결하지 못해 국방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항공엔진 제작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신형 엔진에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지인은 KF-21S인 F414G2400 엔진을 개량한 신형 엔진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F414G2400 엔진은 제연소 없이 17,000 IPV 추력을 낼 수 있고 F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22,000lp까지 추력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항공 엔진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항모용 함재기로 사용 중인 A182, F 슈퍼호넷도 이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한 400K 엔진을 CJ 보라매에 탑재했으며 양산형 블록 1, 이 역시 이 400K 엔진을 사용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라매가 도입될 203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구식인 엔진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는 개발사인 GE 역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고압 터빈을 재설계하고 충류 압축기를 7단에서 6단으로 줄여 내구도를 3배로 늘린 F414EDE와 엔진 코어와 팬을 재설계해 추력을 20%나 향상시킨 F414F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둘의 장점을 합쳐 추력이 18%나 향상되면서 내구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F414E를 내놨는데요. 그러나 아직 개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매할 고객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이 F414E 엔진 개발에 전면적인 투자를 하면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F414-400K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술을 공여받기 쉬울 것이란 말인데요. 뿐만 아니라 완성된 엔진을 보라매의 최종 판민 블록 3에 탑재해 성능 향상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F414E 엔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전력 사용량의 증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12월 KF-21 보라매를 국산 UCAV 가모리 X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MUMT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더욱 고성능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하며 레이더 역시 더 고출력으로 변경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능을 올리다 보면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체계가 추가되는 만큼 자체 중량 역시 늘어날 것이 뻔한데요. 한마디로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추력 향상과 전력 사용량이 충족되는 F414E 엔진은 보라매 블록 3호와 궁합이 아주 좋은 엔진입니다. 따라서 F414E 엔진을 GE와 함께 공동 개발하면서 여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우리 터보팬 엔진 개발에 적용한다면 우리 터보팬 엔진 기술을 빠르게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공군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난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KF-X 사업 초창기 미국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또 F-35 개발에 여러 나라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기술 공유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F414E에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막상 기술을 공유할 때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기술을 확보해 터보팬 엔진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라팔처럼 일단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어떻게든 팔 곳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처음 개발됐을 때 성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사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라팔 대신 F15K를 채택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판도가 바뀌면서 여러 나라들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모든 체계를 프랑스 자국에서 생산했기에 꾸준한 개선만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